중간고사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 벌써 이제 5월이죠? 벌써? 올해 절반 다 지나가요, 좀 있으면. 내신 대비 여기 땅 하면 이제 진짜 5월 말일 거거든요. 5월 말부터 또 다시 기말고사 하셔야 돼요. 그 사이에 우리가 뭐 할 거냐? 어, 지난번에 너네랑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네 반이랑. 이제 한별이는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그 토요일에 잠깐 얘기했을 건데, 자, 한별 여기 왜 왔어요? 우리 학원 왜 왔어요? 무슨 시험 잘 보려고요? 영어 시험 잘 보려고요? 너 여기 왜 왔어요? 대학 가려고요? 너는요? 대학 가려고요? 자, 이제 저한테 하도 세뇌당하면 이제 이 말이 저절로 나오죠? 한별 대학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여기 대학 가려고 온 거야? 영어 잘하려고요? 라고 하면 저한테 오시면 안 되죠. 저 생각보다 영어 막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뭐 오해 소지가 있겠다만, 그래도 너네보다 한 100배는 잘하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는 뭐예요? 저는 시험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시험 영어를 가르친다는 거의 정의는 뭡니까? 니네가 시험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고 그 목적은 대학입니다. 니네가 15살이든 8살이든 19살이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끝나고를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수능이라는 종점은 꽤 빨리 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겠지만 아마 이거 현우가 맞췄던 것 같은데, 자, 중1부터 고3까지 여러분들은 죽어라 공부하고 고3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딱 끝날 거야. 그지? 그게 니네 종착역이야. 자, 그런 데 있어서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년이 언제라고? 중3. 그 다음 언제라고? 중2. 그 다음은 누굴까? 그 다음이 고1이야. 그 다음은 고2. 그 다음이 중1. 그 다음이 고3. 고3이 제일 안 중요해요. 고3 하면 너네는 뭔가 상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준비하는 시기. 고3은 대학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완성된 걸 마무리하는 시기예요. 그럼 준비 언제 해야 된다고? 중2, 중3 때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뭔가 안 믿기죠? 고3이 너무 멀리 있지? 그지? 아직 너네 되게 얼굴만 봐도 되게 애기 같아. 니네 다음 수업이 고3이거든? 걔네랑 이제 비교하면 얼마나 애기 같아. 그지? 근데 그 고3 애들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애들이야. 근데 벌써 고3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듯이 생각보다 시간도 빠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얘기했겠지만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너넨 더더더더 없어. 이해됐지? 고교 학점제니까 더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제가 이렇게 그래서 굳이 올해 실제 지지난달에 3월에 시행했던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의 영어 모의고사를 가져왔어요. 이거 실제 기출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오늘은 어려운 거 안 할 거예요. 오늘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18번부터 29번까지 풀라고 했죠. 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21번 정도는 그래. 21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점이, 그러니까 점수 배점된 게 너네 모의고사는 2점이랑 3점이에요. 근데 21번 잘 보시면 그 발문 오른쪽에 3점이라 돼 있죠. 네, 21번 그러니까 3점이라고 돼 있으면 좀 어렵게 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1번 정도는 가끔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수능 때. 근데 21번 정도는 빼고요. 나머지 18번부터 29번 사이에 단 한 문제라도 틀리시면 안 돼요, 수능 때. 단 한 문제라도 틀리면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제가 아까 채점한 거, 그러니까 너네 푼 거 쭉 보면서 한 명씩 다 물어봤죠. 난이도 어땠니? 세 명 다 공통적으로 뭐라 했냐면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수능에서 18번부터 20번까지는요, 평균적으로 정답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한별아? 지금 풀었던 그 이쪽에 있는 18번, 19번, 20번. 정답률이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95에서 97 사이에요. 특히 18번은요, 97에서 99입니다. 틀리면 큰일 나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수능 영어에 대한 원리,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과 그 다음 수업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종착역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내신 대비 끝났다고 이제 좀 마음 좀 편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축하합니다. 다 원하는 점수, 좋은 점수 다 받아오셨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거에 착각하면 안 돼. 아, 나는 영어 시험을 잘 봤으니까 난 영어를 잘해. 이러면 큰일 나요. 이해됐죠? 제가 단적인 예로 알려드릴게요. 너네 한 90점대 나오면 A 나오잖아. 그지?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A의 비율이 한 30% 정도 돼.
그지? 30%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9등급제,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눌 때 30%면 몇 등급까지 가냐면 4등급 중반까지 가요. 그러니까 영어를 중학교 때 맨날 A를 맞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20점, 30점, 50점, 60점 이렇게 맞아서 4등급, 5등급 맞는 게 부지기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자, 일단 수능 영어 기본적으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문제집 보면 다 알겠지만 45문제예요. 45문제를 혹시 아는 사람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지? 100분 너무 많잖아. 수학이 100분이에요. 수학은 30문제를 100분 안에 풀고요. 국어는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되고요. 영어는 45문제를 70분 안에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70 나누기 45를 하면 산술적으로 보통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 걸려야 돼요. 근데 18번 특히 이따 보여주겠지만 19번 문제를 푸는데 10초가 넘게 걸렸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네 아까 보니까 시간 좀 남아서 31번부터 34번 몇 개 좀 풀었던데 자, 거기는요 1분 30초 안에 못 풀 수도 있어요. 거기는 저도 3분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간을 줄이고 그 아낀 시간을 걔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빨리 풀고요. 어떤 문제는 천천히 풀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다 나눠서 등분해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략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영어는 45문제를 7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자, 이 45문제를 속성에 따라 나누면 1번부터 17번은 청해, 즉 듣기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총 34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독해 문제 중에서 18번부터 20번, 그리고 25번부터 28번, 그리고 43번부터 45번 이렇게 해서 도합 10문제가 있거든요. 이래서 얘네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독해라고 불러요. 기본이라는 말에서 이미 눈치채셨죠? 수능은요 다 어렵게 안 나와요. 국어, 영어, 수학 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쉬운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빵점 맞으면 속상할 거 아니야. 빵점 방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알겠죠? 그래서 얘는 토탈 몇 점이냐면 다 20점이라서 다 2점짜리라서 10문제 곱하면 20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면 총 몇 점이 나오냐? 54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54점은 잠깐만 57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거 37점일 거예요. 57일 겁니다 아마. 자, 57점 정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영어는 절대평가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수능 영어는. 자, 절대평가는 말 그대로 뭐냐면 점수 몇 점 이상이면 그냥 등급만 나와요. 등수 안 나와. 알겠지? 혹시 아는 사람 1등급 맞으면 몇 점?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수능은 그냥 1등급만 맞으면 돼. 예를 들면 굳이 100점 맞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되고요. 그냥 90점만 넘기면 돼요. 그럼 90점을 무조건 맨날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여러분 94점에서 96점 정도 맞으면 됩니다. 2등급은 10점 단위예요. 80점. 3등급은 70점입니다. 그 밑에는 안 쓸 거예요. 왜요? 망한 거예요. 자, 3등급이 안 나왔다 영어가 그러면 그냥 대학 못 가는 겁니다. 대학 못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야. 좋은 대학을 갈 때는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이 더 중요하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런 말 들어보나요 혹시? 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다른 과목들보다 좀 쉽잖아. 그냥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잖아. 근데 국어랑 수학은 90점만 넘긴 게 아니라 94점 막 이렇게 맞아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국어 수학이 3학년 때는 훨씬 더 어려워.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고3 때 영어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고3 때는 수학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국어 공부하고 있거나. 그럼 영어는 언제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고1 때 다 끝나는 게 좋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딱 1, 2등급 정도만 맞으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2등급 맞아도 괜찮아요. 근데 문과는 1등급을 무조건 맞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경희대 이상의 좋은 학교들은 대부분 웬만하면 애들이 다 영어 1등급이에요. 근데 2등급 맞아도 크게 막 엄청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 국어랑 수학을 겁나 잘하면 돼.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1등급인데 영어가 2등급이다?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근데 3등급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3등급부터는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절대평가잖아. 그러니까 등수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 1등급이면 우리가 100점 줄게. 너 2등급이야? 그럼 95점 줄게. 이렇게 하거든? 근데 갑자기 3등급부터 몇 점 주냐면 갑자기 막 80점 줘 이렇게. 갑자기 격차가 엄청 심하게 벌어지지. 이게 한별아 무슨 말이야?
우리 학교는 2등급까지만 사람 취급할래? 이런 얘기야. 만약에 3등급을 맞았어? 그럼 네가 아마 다른 과목은 거의 다 맞아야 될걸? 이라는 거의 선전포고랑 비슷해요. 근데 대부분의 인서울 학교가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서울 조금 내려가면 3등급까지는 구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4등급부터는 그냥 모든 학교 구제 불능이에요. 4등급부터는 수도권도 못 가요, 그냥. 그래서 지금 봐봐요. 지금 기본적인 거 다 맞으면 57이죠. 이거 몇 점이에요? 5등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독해를 몇 점 더 맞아야 이제 4등급부터 출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중학생 때 너네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를 단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누구게? 듣기야. 듣기 성적 올리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최소 1년 걸려요. 못 믿겠죠? 진짜 1년 걸려요. 왜 내가 이렇게 듣기를 막 열심히 시키는지 알겠죠? 듣기에 1년 걸려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절대 안 틀리게 해주려고 이제 제가 빌드업을 계속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 열심히 외우고 독해 연습 열심히 해서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셔야 한다. 알겠죠? 기본적인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략만 일단 오늘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에는 무조건 수능 영어를 풀 때 2등급 정도는 나올 수 있게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인서울 탈락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듣기는 일단은 우리 지금 듣기 다 하고 계시니까 듣기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하지 않을 겁니다. 듣기는 그냥 저희가 제시한 교재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딕테이션 숙제만 꾸준히 하고 복습만 꾸준히 해주시면 그걸로 끝. 그래서 듣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듣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자, 일단 18번 목적 문제죠. 자, 이제 18번 문제부터 좀 볼게요. 자, 18번 문제를 딱 왔어요. 목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글을 이 사람이 왜 썼냐를 찾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18번 문제를 딱 왔을 때 너 제일 먼저 본 데가 어디예요? 어디부터 읽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읽었죠? 네. 자, 혹시 저 다르게 읽었어요, 손? 그럼 다 똑같이 여기부터 그냥 읽었어요? 자, 그러면은 푸는 법 알려줄게요. 선지 먼저 읽는 거예요. 선지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왜일까요, 한별아? 왜 얘를 먼저 읽어야 될까? 그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잖아.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지를 먼저 읽는 거야. 그리고 목적 문제는 말 그대로 의도를 찾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봐봐. 1번. 공예품 구매 희망자를 소개한대. 2번. 비상시 박람회장 대피 동선을 안내한대. 3번. 작품이 전시될 지정 테이블을 알려주고 올해의 공예가 선정 투표 방식을 공지하고 5번. 박람회에 참여할 새로운 공예가를 모집한대. 다 다른 얘기하죠. 그래서 잘 봐요. 그래서 선지를 먼저 저는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예품 구매 희망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1번은. 2번은 뭐 얘기하겠어? 박람회장 대피 동선을 얘기하겠지. 3번은 지정 테이블을 얘기하겠지. 4번은 선정 투표 방식을 얘기하겠죠. 5번은 새로운 공예가를 모집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다 다른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잡고 풀어야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빨리 풀 수 있어.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속성을 좀 알려줄게요. 이거 되게 전쟁이랑 똑같아.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 봐도 돼. 자, 출제자랑 수험생은 서로 무슨 관계야? 적대적 관계죠. 틀리게 하려는 자, 그걸 맞추려고 하는 자끼리의 싸움이야. 그럼 니네가 시험 공부라는 거 할 때는 소위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기출을 분석한다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들어봤죠, 다들? 그게 뭐 하는 걸까요? 출제자의 머리를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얘 생각을 읽어내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얘가 출제를 어떻게 할지 내가 미리 간파하는 거야. 전쟁이랑 똑같죠.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쟤네가 뭐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 혼자만 막 열심히 막 군비 늘리고 막 뭐 찍어내고 막 병사 교육하고 이러면 말짱 도루묵인 게,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 전쟁 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게 뭔지 알아요? 혹시? 우리 포 되게 압도적이에요. 이거 미국보다 더 앞서는 것도 꽤 있거든요. 우리는 대포 쏘는 거 있잖아. 이게 전 세계급이야. 왜냐면 북한이랑 직접적으로 적대적으로 맞대고 있잖아. 그러면은 육지랑 육지끼리 맞대고 있지. 그러니까 얘네를 빨리 섬멸해야 되니까 우리는 포가 엄청 발달돼 있어.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수출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차 같은 거. 왜 그래요? 쟤네가 육지로 우리한테 밀고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미리 간파하고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미리 시험의 속성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5문제를 70분 안에 풀어야 돼. 그럼 출제자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 45문제를 70분 안에 못 풀게 하고 싶지 않을까? 근데 답을 여기다 떡하니 써놔버려. 그럼 여기 읽고 끝나버리지. 왜? 왜 여기 읽고 끝낼 수 있어? 답이 만약 여기 있으면. 우리가 선지를 미리 읽었잖아. 이러니까 선지를 미리 읽으라는 거야. 선지를 미리 읽으면 답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왜냐면 답은 무조건 5개 중에 하나잖아. 근데 5개 중에 뭔지 우리가 먼저 다 발라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답의 근거가 나오면 그냥 그거 잡고 그냥 끝내도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선지를 먼저 읽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출제자는 답의 근거를 여기다 배치하겠어, 여기다 배치하겠어. 보통 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거 가르쳐 줬다고, 오, 그러면 여기만 읽고 풀면 금방 푸니까 좀 멋있어 보이겠는데? 간지나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어디서부터 읽으면 돼요? 18번 그냥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아시겠죠? 막 여기 이런데 그냥 바로 읽지 말고. 알겠지? 한번 볼게.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our crafts art fair. fair 이번에 한별이 내신 시험에 나왔지. fair 뜻 뭐예요? 축제, 그리고 엄밀히 더 정확히 말하면 박람회란 뜻이에요. 박람회란 뜻이에요. fair가 명사로 쓰면. 이거 듣기랑 수능 독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꼭 아셔야 돼요. 자, 우리의 크래프트 아트, 공예품 박람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공예 작품 이거 얘기하는 게 맞네? 그지? 자, since we've chosen you as one of the artists of this year. 올해의 예술가로 당신을 우리가 선택한 이래로 선택했기 때문에 we are looking forward to. 이거 듣기에서 많이 봤지? 현우야, 저 뭐야? look forward to. 현별, 뭐라고? 앞서다 아니에요. 찾다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아까 듣기 많이 봐서 끄덕였잖아. 보기만 했어요? 자, look forward가 뭐야? 앞이지. 그럼 봐봐. 이러고 본다는 거야. 니네 관심 있으면 이러고 보지.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뜻이야.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냥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대하다예요. 겁나게 기대한다고요. 알겠죠? 이거 듣기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 문법에도 많이 나와. 고1 때. 전치사잖아. 그래서 ing. 알겠지? Forward to introducing your unique handmade baskets to our community. 그냥 계속 같은 얘기 하죠. 그치? 그래서 as part of organizing the exhibition plan, 전시회 계획을 조직하는 한 일환으로서 we are happy to inform 무슨 뜻이에요? 알리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알려주는 내용이라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알려주고 싶대. 이게 의도 아니야? 그죠? Inform you that your artworks will be exhibited. 저는 당신께 알려주게 돼서 기뻐요. 뭐냐면 당신의 artworks, 예술 작품이 전시가 될 거래. At the assigned table. assign이 무슨 뜻? 할당하다야. 야, 너 1번, 너 4번, 너 7번. 이게 assignment야. assign이야. 그래서 니네 숙제가 영어로 뭐야? 홈워크 말고. 지원이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 내가 할당해줬지. 그래서 assignment가 과제란 뜻이에요. assigned는 무슨 뜻이에요? 지정된, 할당된이죠. 그래서 지정된 테이블에 전시될 거예요. 근데 니네 assigned라는 단어 알았다 손? 몰랐지? 근데 답은 맞췄을걸? 왜? 오, 테이블. 오. 그지? 자, 그래서 이게 답의 근거죠. 얘가 핵심이 되는 답의 근거라는 의미에서 저는 키포인트라는 약어를 써서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니네 문제를 풀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면 한별아 18번 답 3번 했는데 왜 3번 했어? 라고 했는데 그럼 니네가 다 대부분 뭐라 얘기하냐면 뭔가 느낌상이요. 잘 모르겠는데 왠지 그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이러면 무조건 3등급이 끝이에요. 근데 이 친구 분명히 수능, 국어, 영어, 수학 다 1등급 절대 못 맞아요. 답을 골랐잖아. 그러면 항상 반드시 뭐 해야 돼?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너네가 쌤 모의고사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야. 나는 뭔가 언어라고 생각해서 뭔가 느낌으로 풀었는데 왜 저 양반은 영어를 되게 수학처럼 풀지? 라는 느낌을 확 받을 거야. 자, 그렇게 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시험 성적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왔다 갔다 해요. 확고한 성적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답을 3번이라 했으면 이유를 잡아오세요. 제가 하는 것처럼. 이해됐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안 외우면 무슨 사태가 일어나요? 테이블만 보고 푸는 대참사가 일어나죠. 그치?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어? 함정 딱 걸면 그냥 와다닥 틀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들이 21번부터 24번이 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9번도 아마 틀린 사람 많을 겁니다. 19번은 서로 다 답이 달라요. 누군가는 한 명이 답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단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일단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해서 18번은 3번 하고, 자, 여기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선지를 이미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됐지? 자, 그리고 19번 쌤 푸는 거 잘 봐. 19번은 뭐예요? 심경이 변화한 걸 찾으래요. 심경이 변화한 거. 쌤 푸는 거 지금 잘 봐요. 눈 깜짝할 새 끝납니다. The shed is cold and damp. The air thick with the smell of old wood and earth. It's dark and I can't make out what's moving in the shadows. Who's there? I ask, my voice shaking with fear. I'm left smiling. I started to feel at ease. 끝. 답 3번. 얼마 걸렸어요? 15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거. 이해됐죠? 혹시 나처럼 풀었다 손. 요게 전략이야. 이게.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신경이 변화했대잖아. 그럼 봐봐. 앞에 있는 감정이랑 뒤에 있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떡하니 fear라고 했지. 안 좋은 감정이지. 나 내신 대비 할 때 내가 얘기했지. 쌤은 부정어에다 세모 체크한다고. 긍정어인 동그라미. at ease가 뭐야? 얘들아, 이 is가 형용사형이 easy야. 편안한.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뜻이야. at ease는. 그럼 좋은 말이지. 그지? 엄청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답을 3번 한 사람이 여기서 한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왜 못 골랐을까요? 저기는 단어를 몰라요. 그죠? 자, 하나씩 물어볼까요? 자, 한별 envious 무슨 뜻이에요? 긴장. envious 뭐예요? envious. 이거 부러워한다는 뜻이야. 자, hopeful은 모르면 이제 초등학교 내려가야 돼요, 이거는. 희망찬이죠. 그러면 한별아 anxious 뭐야? 이게 긴장이야. 이거 불안함. 자, angry 모르면 유치원 가야 돼요. 이건 빡친 거죠? 자, 안 쓸게요, 그냥. 자, frightened 뭘까요? 그죠? 이게 모르는 거죠. 이제 겁이 났다는 뜻이에요. 두렵다는 뜻이에요. relieve는 뭘까요? 휴, 다행이다. 안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알 텐데. curious 뭐야? 그치, 이거는 궁금해하는. 호기심이 넘치는 거죠. regret은 뭐예요? 그렇지, 후회하는 거예요. excited는 다 알죠? 뭐 흥분했고 신나는 거죠. disappointed도 알 거예요. 실망한. 그래서 여기 아무도 5번 안 골랐어요. 왜? 단어 아니까요. 그러니까 다 무엇 때문에야? 단어. 우리가 왜 단어 맨날 외우라고 하는 것 같아? 봐봐, 단어가 안 되니까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단어 외울 때마다 스트레스 받죠? 근데 하나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한글 처리한 단어 중에 저 진짜 처음 보는 단어 있어요, 손.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혼내려는 거 아니에요. 저 처음 보는 단어 있어요. 하나라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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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frightened, envious. 그럼 나머지는 다 본 적 있어요? 비슷하게? 그죠? 그러면 단어를 왜 계속 많이 외우면서 꾸준히 반복해서 외워야 되는지도 이제 알겠죠? 그지? 그리고 단어는 언제 외우는 거게요? 사실 이 지문을 독해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가 뭐냐면 지문 독해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문제풀이만 알려줬죠. 나머지는 아예 해석 많이 안 했지. 근데 제가 지금 뭐 드렸어요? 단어장 드렸죠.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오늘 숙제가 해석 숙제 나갈 거예요. 됐지? 20번. 현우야, 20번 왔어. 이제 어디 봐야 돼? 선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얘들아, 주장 문제는 한별 주장이 무슨 말이야? 나타내고 싶은 주제. 주장이 뭐야? 아니, 주장이란 말이 뭐냐고. 하고 싶은 말. 현우는 뭐라 생각해? 생각이 없다고? 자, 주장은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주장 문제는 저 답이에요 하고 손드는 애가 있어. 그래서 무조건 주장은 어떤 말이 많이 들어오면 should,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해야 한다, must, have to, need to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당연히 그거 위에다 쓰겠어, 밑에다 쓰겠어? 그거 통상적으로 밑에다 써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보면 여기 있네, should. 보이죠? 여기 답이야. 그지? 자, 1번. 아까도 18번에서 봤지? 다 읽으면서 어떻게? 핵심을 하나씩 발라내는 거야. 자, 이건 그러면 18번에서 해서 보여줬으니까 한글 쌤이 싹 읽고 한 명씩 물어볼게요. 자, 이거는 논술처럼 정답은 없어요. 다만 모범 답안이 있을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 물어볼 거고 다 답이 다를 거예요. 알겠죠? 자, 1번.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몸짓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청중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몸짓에 주목해야 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감추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된다. 1번의 핵심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열린 마음이요. 좋습니다. 한별이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열린 마음이요. 너도 열린 마음이 알려야지. 자, 그럼 2번은요, 한별아? 몸짓이요. 몸짓? 여기 북한 아니야. 다 달라도 돼. 3번은요, 그러면? 몸짓? 청중의 반응. 한별이는? 청중의 반응. 4번은? 직접적으로. 현우? 표현. 한별이? 직접적으로. 5번. 반복. 한별이? 오케이. 자, 저 하는 거 보세요. 저는요, 다 어디에다가 밑줄 긋 거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배경에 있어서 핵심이잖아. 근데 거기에 있어서 열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몸짓, 거기에 있어서 몸짓, 거기에 있어서 직접, 거기에 있어서 반복. 그지?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건데 소재는 다 다르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요. 그러면 하나씩 한글을 오른쪽에 선지를 하나씩 정리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진짜 금방 풀리거든요, 이러면. 1번은 메시지 전달이죠. 2번은 의사소통이고요. 3번은 청중의 반응. 4번은 표현. 5번은 상대방을 설득이래. 자, 이 소재를 이거 봐, 다 다르지? 풀어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 밑에서 풀지 말고요. 그냥 위에서 푸세요. improving. improve 무슨 뜻? 향상시키다. your gestural communication. 여러분들의 gesture, 몸짓 의사소통을 개선시키는 것이 involves, 포함한데. 뭐뭐 이상이란 뜻이지. more than just knowing when to nod. nod가 뭐야? 끄덕끄덕. or shake hands. 손을 흔든다. 이렇게 막 손을 흔드는 거. 이게 몸짓이지. 그 쉽게 얘기하면 뭐야? 간단한 몸짓을 언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 그 이상이다라는 건.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거? 뭔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내가 그래서 아까 이렇게 괄호 처리했던 거 보여? 이게 몸짓 얘기하지. 그지? 그럼 일단 몸짓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야. 그죠? It's about using gestures to complement. complement 뜻 뭐게? 뭐라고? 완성하다. 한별아, 완성하다 이거 아니야? complete? 근데 이거 뭐야? compliment인데? 뭐라고? 그렇지. 단어 외울 때, 듣기 공부할 때 저는 발음을 해봅니다. 손. 단어 외울 때 발음을 해보고 듣기 연습할 때 말을 해본다. 나 진짜 한다. 손. 안 하세요? 저 방금 너가 지금 정확히 딱 발음을 왜 해야 되는지 딱 보여준 거야. 그럼 한별아. 안 했지? 눈대중으로 보고 외우시잖아요. 그럼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그리고 너네 맨날 문장 형식할 때 그 C 보어라고 했잖아. 그게 얘야. 알겠지? 근데 이 골 때린다? 둘 다 발음이 컴플리멘트야. 그럼 얘는 뭘로 구분해야 돼? 스펠링으로 구분해야 되지. 그래서 외우는 꿀팁 알려줄게. 아이들은 칭찬 좋아하잖아. 뭐 아이가 있으면 칭찬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보완, 얘가 완성이죠. 단어 할 때 뭐 해야 된다고 현우야? 너네 이거 언어 공부하는 거잖아. 너네 어렸을 때 3살, 4살 때 물론 기억은 없겠지만 그때 너네 이거 집 국룰 아니야? 집에 문에 무조건 그거 붙이잖아. 가방, 나비, 다람쥐 그거 막 그림이랑 이렇게 해서 붙는 거. 그 한글 그거 다 있었잖아. 그걸 엄마랑 옹알옹알 거리면서 가나다라 배웠을 거야. 영어는 똑같아요. 영어 잘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음을 해야 돼. 봐봐. complete, complement. 발음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발음을 해야 단어가 정확하게 구분돼서 외워질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gestures, 몸짓을 사용하는 게 뭐 하는 거래? 너네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완해 주는 거래. 아, 그러면 그저 몸짓을 하는 거 그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게 뭘 의미한 거야? 니네의 말을 보완한다는 건 같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슬슬 18번, 19번은 사실 독해라고 하기엔 민망하죠. 그냥 부분만 읽고 뿅 하고 끝냈으니까. 이제 20번부터 진정한 독해가 시작되는 건데, 자, 독해라는 말이 뭐예요? 독해가 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독해가 뭐야? 읽는 거. 독해가 뭐야? 선지분석? 뭐 이렇게. 독해가 뭐야? 독해가 뭐냐면 읽을 독자에 이거 밝힐 해자야. 읽어서 이해한다는 뜻이야. 독해가. 그럼 지금 잘 봐. 지원이가 짝사랑하는 여자애한테 러브레터를 썼는데 답장이 왔어. 답장 읽어줄게. 지원아, 넌 너무 정말 착한 아이야. 이미 끝났죠, 여기서? 그냥 좋아하면 이딴 얘기 안 해요. 그냥 뭐래? 그래 라고 하지. 근데 넌 정말 좋은 아이야 해서 이미 울 준비 하시면 돼요. 그죠? 나한테 맨날 잘해주고 내 걱정도 맨날 들어주고 너 같은 진정한 친구가 나한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근데 자, 그럼 이거 1번. 지원이의 고백을 승인한다. OX. 끝났네? 근데 난 너가 남자로 안 보여. 그냥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 자, 이거 메시지 몇 개야? 2개야? 앞에 지원이는 좋은 애다. 근데 지원이는 남자가 아니다. 메시지 뭐야? 남자가 아니다. 하나죠. 너네 독해가 뭐 하는 거냐면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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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있지. 그지? 근데 메시지 몇 개라고? 이거 하는 게 독해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은 서로 다른 얘기인지 같은 얘기인지를 찾아내는 게 독해라고. 그거 이상이래. 근데 이거랑 이 문장이랑 따로 노니까 니네가 독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독해력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문해력은 뭐냐면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거고요. 독해력은요,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냥 몸짓에 불과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보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메시지 뭐야? 몸짓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이 메시지 하나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목표가 뭐야? 몸짓은 중요해가 답인지 아닌지를 찾는 거야. 왜?
누군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Open-handed gestures for example. 예를 들어요. 그럼 같은 얘기, 다른 얘기? 같은 얘기죠. Can indicate honesty, creating an atmosphere of trust. atmosphere는 대기, 공기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될 수 있어요? 분위기란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나의 정직함을 드러낼 수 있고요. 정직함을 드러낸다라는 게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에요? 말을 보완한다는 거랑 같은 얘기죠. You invite openness and collaboration when you speak with your palms facing up.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린 채로 얘기하면 개방감, 그러니까 뭔가 포용과 협력을 의미하는 거래. 이것도 얘랑 같은 얘기지. This simple, 이렇게 yet 쓰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접속사 쓰면? 하지만이란 뜻이에요. 아직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gesture는 can make others feel. 이거 중딩 때 배우는 문법 나오잖아. 이거 사역동사, 니네 학교 아니구나. 아닌데? 사역동사 이번 한별이네 아니야? 너네인가? 너네야? 아니, 저는 중학교에 7개 했다는 게 기억이 안 나. 근데 진짜 이번 내신 대비 진짜 레전드였던 게 쌤이 7학교를 내신 대비 했거든? 7학교가 교과서가 안 겹쳤어.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래서 너네 해설할 때마다 야 이거 지문 내용 뭐였지? 이렇게 물어본 게 어쩔 수가 없었거든. 어쨌든 이거 다 배운 거잖아. have, make, can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원형 부정사. 문법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다른 사람들이 feel more comfortable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고 willing to가 무슨 뜻인지 알아? willing이 하고자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engage in은 참여하다. 그럼 대화에 참여하고 싶게 만든대. 그러면 그게 다 뭐야? 우리의 말을 보충 설명해 준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제 그냥 답이 하나로 귀결되고 있네? 근데 아까 지원이 사례처럼 갑자기 벗이래. 벗. 그래서 쌤은 그 보통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 연결사 같은 거 하면 세모 하잖아. 근데 나는 세모를 부정어에다 쓰잖아. 근데 저는 벗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V 처리를 해요. 반전을 때렸다. 그럼 앞에 중요해 안 해? 안 중요해. 왜냐면 아까 지원이 러브레터 사례에서 얘기했잖아. 왜? 지원아 넌 정말 좋은 애야. 근데 끝났잖아. 야 좋은 애야. 그거 왜 얘기한 거야? 그냥 바로 거절 박아버리면 내가 쓰레기 되잖아. 그러니까 착한 얘기는 일단 깔아놓는 거잖아. 벗 앞에는 그냥 뭐야? 그냥 그저 거들 뿐이야. 뒤에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너네 지금 여태까지 이거 다 뭐야?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걸 나타내는 거야 이게. 자 그럼 이제 뒤에가 핵심이지. 그럼 끝났네. 이제 답의 근거 나올 거야. Be careful. 조심하래. 트랩은 무슨 뜻이야? 함정이란 뜻이죠. 부정어네? 그치? Trap of over gesturing. 오버가 무슨 뜻이야? 오버하지 마 할 때 그 오버죠. 근데 함정은 부정어잖아? 과도하게 몸짓을 하는 거에 함정은 조심하래. 그러면 생각해봐. 부정으로 얘기한 걸 긍정으로 뒤집으면 그게 주장 아니야? 그치?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책으로 얘기한 게 주장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거? 이제 끝났죠? 그냥 이거 긍정으로 되돌리면 되잖아. 잘 봐. 과도한 몸짓 사용의 함정은 조심하세요라는 거야. 그냥 과다하게 쓰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쓰세요잖아. 그치? 선지 가볼까? 답 2번. 그럼 답의 근거? 여기죠.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그냥 선지만 제대로 잡으니까 끝났잖아요. 왜 5번은 틀려? 설득이 없잖아. 그지? 청중의 반응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 이것만 해도 그냥 벌써 다 틀리잖아.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20번까지 다 맞은 사람. 오, 잘했어요. 현우는 다음에 해서 꼭 다 맞으세요. 다음이 있잖아. 그지? 오늘 다 맞고 수능 때 틀려면 진짜 죽어. 고3 때 물어본다. 여기까지 다 맞았니? 이렇게. 알겠지? 21번 좀 어렵죠. 21번은 말 그대로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밑줄 친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물어볼게 얘들아 이건데 21번이 제일 어려우니까 얘는 맨 마지막에 해설해 드릴게요. 일단 쉬운 놈 먼저 푸시고 옵시다. 20번이랑 18번은 너무 아름답죠. 선지가 한글이에요. 마지막 여러분들께 베푸는 자비 22번까지만 한글 나와요. 23, 24, 21 다 영어죠? 그지? 그래서 얘가 20번 다음에 그 다음에 쉬운 편인 겁니다. 자, 과학은 현재 지식에 대한 불확실함을 줄이는 과정이다. 관찰과 실험 과정에서 우연히 얻어진 과학적 사실이 많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구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 연구에서는 정확한 실험 과정 설계가 핵심이다. 과학은 분산된 지식을 수집하여 통합하는 학문이다. 1번은 뭐가 소재일까? 한별아. 불확실함. 2번은 우연히. 이런 게 다 중심 내용이죠. 자, 일단 우리 소재만 먼저 좀 잡아볼게. 소재. 자, 저는 1번이 과학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불확실함을 줄이는, 그러니까 현재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2번은요. 과학적 사실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얻어진 게 핵심이겠죠. 3번은 얘는 다 과학 얘기하지. 3번 혼자 무슨 얘기게? 얘 혼자 교육이야. 그지? 근데 다양한 걸 가르치래. 4번은 과학은 과학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뭐야? 과학, 실험이죠. 다르지? 그래서 거기서 설계가 핵심이래. 5번도 과학 얘기죠. 1번이랑 5번이 겹치지, 선지가. 그치? 근데 얘는 수집하여 통합한다는 게 핵심이네. 그치? 자, 그럼 얘도 소재만 먼저 잡아보면 1번은 과학 얘기하고 2번도 이건 관찰과 실험이라고 할까? 3번 교육, 4번 과학 연구, 5번 과학. 잘 봐. 1번이랑 5번 겹치고 2번이랑 4번 겹치는데 3번만 교육이지. 근데 뭔가 느낌상 3번이 지 혼자 노니까 뭔지 얘는 답이 아닐 것 같지 않아? 그치?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알겠죠? 자, 발라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이렇게 발라내니까 벌써 방향이 3개밖에 없잖아. 교육이냐, 과학이냐, 과학 연구냐. 이제 풀어볼게. The science we learn.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래. 근데 그게 어디서 배운대? In grad school. grade가 뭐야? grade school. grade가 등급이란 뜻이야. 1등급, 2등급, 3등급. 근데 너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거 초중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초중고 때 배우는 과학이 is 뭐래? collection 뭐야? collection. 수집. 그러니까 모음집이란 뜻이죠. 모음. 뭐의 모음이래? certainty래. certainty 무슨 뜻? 한별이 좀 아는 단어인데 대답을 못하겠는 그런 눈치인데. certainty. 야, 근데 이거 니네 듣기 지문에 I'm sure, I'm certain that 이거 나온 애 있는데 그거 누구야? 여긴 없어? 아씨 못 웃겠는데. 자, certain이 확실한이잖아. 그러니까 certainty가 뭐야? 확실함이야, 확실함. 그래서 우리 자연 세상에 대해서 확실함을 모아놓은 거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그리고 저 짝대기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저 짝대기는 보통 뭐 할 때 쓰냐면 부연 설명 할 때 많이 써요. 부연 설명할 때. 그래서 여기서 확실함의 모음을 배운다고 하잖아. 그래서 the earth 혹시 지구가 태양 주변 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니면 안 믿는 사람 다 배워서 알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거 이거 확실하게 배운 거잖아. 그지? 그리고 DNA가 carries the information of an organism. organism이 생명체라는 뜻이야. 생명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DNA잖아. 그리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뭔 말하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말인 건 알겠어. 그지? 1번 한 사람. 1번 했어요? 한 명 딴 거 했어요? 이거 답 1번이거든요?
이거 답 1번이에요. 근데 그러면 제가 세 분한테 똑같이 물어볼 수 있는데, 야, 확실함인데 왜 불확실함을 써? 그럼 반대로 또 한 명한테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확실함이니까 불확실함은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 혹시? 그건 아니야? 아니 봐봐, 확실함이래. 근데 불확실함이 왜 나와? 뒤에서 바뀌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위에가 밑에랑 따로 놀면 안 돼. 아까도 내가 20번에서 보여줬던 게 뭐야? 결국 첫 문장의 맨 마지막 문장은 다 같은 한 가족이야.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한별아, 첫 번째 문장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데요? 과학이. 뭔가 와닿지가 않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잖아. 너네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 건 줄 알아? 너네 수능 영어는 있잖아. 수능 영어는 지나가는 중딩, 초딩도 알만한 내용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알겠지? 되게 쉬운 거 나와. 알겠어? 그래서 소재는 엄청 쉽게 내야 돼. 왜냐면 외국어잖아. 그래서 외국어기 때문에 어려운 소재를 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막 쉬운 거 나와. 근데 말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 한별이는 이쁘다. 이렇게 얘기한 게 가장 직관적이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 근데 수능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한별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마치 나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맨 처음 모나리자를 봤을 때 그 생경함과 황홀함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수능이야. 그냥 한별이는 이쁘다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방금 좀 주접싸면서 얘기하는 거지. 니네 이런 문제 푸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도 봐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확실함의 모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냥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과학적으로 사실이라 밝혀진 것들만 골라서 배워요. 이렇게 하면 쉽잖아. 근데 굳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통상적인 과학은 말이죠. 확실함의 모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찐따처럼 얘기하는 게 니네 수능 영어야. 알겠죠? 너네 실제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 친구하기 좀 그렇지.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 스타필드 어떻게 가요? 여기서 39번 타고 쭉 가시면 돼요. 이러면 될 걸. 버스를 타고 가셔야 될 건데 막 이러면서 막 주저리 혼자 떠들고 있으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너네 그래서 수능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일상 영어를 잘하는 거랑 거리가 먼 거야. 그래서 수능 영어는 특징이 뭐냐면 학자들이 쓴 글을 너네가 이해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렵게 썼지. 그래서 이런 걸 쌤은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상적 진술이라고 얘기해. 뭔가 와닿게 딱 직관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걸 맨 처음에 박잖아. 그럼 어떻게 돼? 니들이 쫄아. 알겠지?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독해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처음 읽은 거랑 다음 읽은 거를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이 필자는 친절하게 부연 설명으로 니네 이해하기 쉽게 딱 예시를 들어줬거든. 그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확실하게 입증된 걸 배운다는 뜻인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보는데 이게 바로 문법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거 문법이에요, 문법. 잘 봐요. Only when you start to learn the practice of science, 오직 너네가 과학의 관행, 실체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전문 문법인데 소위 너네 도치구문 알죠? 그거예요, 이거. 근데 오늘 이건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니까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실체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만 우리는 뭐를 깨우치게 된대? Each of these facts. 이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게 뭐야? 사실. 얘들아, 이 facts라는 말, 이거 무슨 말인지 연결해봐. facts가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이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확실함이 결국 뭐 얘기한 거야? 우리가 이해하는 증명된 과학적 사실을 얘기해. 근데 그게 hard지. 어렵게 얻어진 거래.
뭐를 통해서? 자, succession 무슨 뜻이게? 성공인 것 같죠? success가 성공 아니에요? succession은요, 연속이란 뜻이에요. 연속. 그래서 연달아 있는 연속적인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얻어진 거래. 연속적인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과학적 사실이 얻어지려면 한 번으로 끝난다고 X. X. 여러 번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지? Based upon many observations or experiments. 뭐에 기반해서? 수많은 관찰과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대. 됐죠? 자, 그러면 세 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지원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지문의 핵심은 예인 것 같아, 예인 것 같아? 이거? 한별이는? 아래 거. 너도? 자, 맞아요. 아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로 내려왔지. 근데 결국 이거는 여기서 얘기한 거랑 다른 얘기지. 그지? 그럼 이제 얘가 중심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은 어떻다? 한 번에 얻어진 게 아니라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서 얻어진 거래. 그러면은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뭐다? 증명은 여러 차례를 거쳐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야. 그지? 근데 여기까지 독해는 쉽지. 근데 이렇게 독해하고 딱 선지를 봤는데 답이 없어. 그지? 내가 원하는 이 내용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거를 이렇게 쓴 거거든. 자,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볼게. The process of science is less about collecting pieces of knowledge. 여기 잘 봐. 과학이 쭉, 내 과정, 거쳐서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이 과정이 이거 얘기한 거지. 과학의 과정이 less니까 많다야 덜이야. 덜, 뭐뭐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지. 콜렉트 하는 게 아니래. 그럼 이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라는 거야? It is about 너네 이걸로 풀었구나. 그지? reduce가 뜻 뭐야, 한별아? 줄이다. certainty에 on 붙였으니까 불확실함을 줄이다지. 불확실함을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 자, 쌤이 독해 문제를 가르치면서 무슨 말이야 라고 하잖아.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내용에 연결하라는 뜻이야. 불확실함을 줄인다라고 해서 그냥 불확실함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불확실함을 줄인다는 게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여러 차례를 거쳐서 확실한 단계로 나아간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랑 같은 얘기지. 끝. 얘가 답의 근거. 1번. 이렇게 풀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은 불확실함을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여러 차례를 통해 사실로 나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사실로 나아갈 수 없고 계속 단계를 거쳐야 나중에 사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줄여간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확실하다고 아는 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 얘다 이거 올해 3월 모의고사잖아. 그래서 고1 선배들 이번 내신 시험에 나왔거든? 이번 내신 시험에 어떤 학교에서는 뭘로 나왔냐면 니네가 딱 이것만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 다른 모 학교에서는 이걸 객관식으로 냈는데 거기서 내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과학적 사실은 나중에 변할 수도 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봤어. 그지? 지문에 없는 내용이지? 그런 게 내신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지? 자, 그래서 22번은 이렇게 풀면 돼요. 힘들지?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 자, 그러면 23번부터 24번은 또 영어잖아. 어려우니까 일단 그 뒤에 우리 꿀 먼저 바르고 오자. 25번부터 28번 먼저 알려줄게요. 자, 25번부터 28번, 특히 26번 보면요.
26번이랑 23번이랑 차이점이 보여요, 혹시? 26번이랑 23번 문제를 봤을 때 차이점 혹시 파악한 사람? 한번 잘 봐봐. 뭐가 다른지 봐봐. 26번이랑 23번이랑. 선지가 한글인데 영어예요, 그거 말고. 23과 26의 차이가 뭘까요? 한별 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다르다? 또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데 이해를 안 해도 풀 수 있다고? 뭔 소리야? 다 이해를 해야 풀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럼 나중에 감으로 풀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전략 꿀팁 알려준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풀어야 돼. 잘 봐. 23번 봐봐. 23번 보면 선지 봐봐. 글자 순이지. 글자 길이 순이지. 24번도 조금은 다르지만 글자 긴 거에서 짧은 거 순이지. 26번 봐보세요. 글자가 지멋대로죠. 선지 구성한 법이 다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은 앞에 보고 만들었다는 거고 5번은 뒤에 보고 만들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얘는 그냥 글자 순이거든. 26번은 어떻다고? 지문의 전개 순서대로 한 거야. 근데 아까 18번이랑 20번 다 답에 근거 위에 있었어, 아래에 있었어? 왜? 읽으면서 시간 뺏으려 한 거잖아. 그러면은 출제자는 이 문제를 만들 때 여기다가 답에 근거 넣을까 안 넣을까? 그럼 1번 하고 끝나잖아.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30년 수능 역사상 26번 답 1번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다 3, 4, 5고요. 2번 아주 가끔 나왔어요. 그러면 한별아, 몇 번부터 푸는 게 유리해? 5번부터 푸는 게 유리해요. 5번부터 풀면 돼요. 왜? 4, 5번인 경우가 90%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4쪽에 있는 25번부터 28번 있죠? 다 네 문제 다 똑같아. 몇 번부터 푼다? 5번부터 푼다. 그래서 잘 봐. 25번 이렇게 도표 있지? 자, 이렇게 도표가 있으면 일단 제목 먼저 읽는 거야. How often people in America consumed fast food in 2023? 2023년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패스트푸드를 섭취했는가, 소비했는가. 이게 주제래. 그리고 현우야, 밑에 여기 몇 번부터 푼다고? 5번부터. 자, combine 무슨 뜻? 합쳤다. share는 비율이란 뜻이야. 퍼센트. Share of those who rarely or never ate fast food was less than 10%. 그러니까 rarely랑 never를 합쳤는데 그게 10% 미만이라는 거지. 한번 볼까? rarely랑 never 했는데 9%지. 근데 less지. 맞네. 빨리 풀려고 했는데 꿀은 빨기 실패한 거네. 그럼 답은 4번엔 3번일 가능성이 높겠지. 4번 볼게.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ate fast food once every couple of months. Once every couple of months. 누구야? 여기 8%지. 8%. 그럼 이렇게 쓰면서 풀면 돼.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써. 알겠지? Was more than. 뭐보다 높다? That of those who consumed it daily. daily는 13%지. 근데 얘보다 더 높다고요? 끝. 답 4번. 개꿀이죠. 이렇게 풀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26번도 보세요. 5번에 1995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지. 그러면은 노벨상이잖아. 그럼 노벨만 먼저 보는 거야. 여기 있지? 그래서 in 1995 he was awarded. 수상을 받았다는 뜻이지. The Nobel Prize. 노벨상 수상한 거 맞지? 자, 4번. 1963년부터 74년까지 시카고에서 가르쳤다. 그럼 63을 봐. 여기 있지? 근데 여기 봐봐. He taught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라고 그랬지. 끝. 답 4번. 벌써 끝났죠? 자, 그래서 25, 26번 지금 얼마 만에 풀었어요? 30초 만에 둘 다 풀었죠. 이렇게 해서 시간 세이브하는 거야. 자, 그리고 27번, 28번은 뭘 조심해야 될까? 27, 28은. 27, 28 틀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 실수. 뭐?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일치한 거 고르고 일치하는 건데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서 틀려오는 경우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겠지. 자, 27은 일치하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거야? 않는 거지. 그걸 먼저 머리에 박고 30분마다 출발한대. Free shuttle bus departs. depart 출발하자지. From Bagwood subway station every 30 minutes니까 5번은 맞죠. 4번. 날씨가 여전히 추워서 일부 동물은 실내만 머물 것이다.
Since the weather is still cold, some animals like snakes and turtles will stay online indoors. Only indoors가 있으니까 4번도 맞죠. 자, 3세부터 12세 티켓 가격은 20달러다. 아, 맞네. 아, 이건 그러면 2번인 거네. 거의. 운영 시간은 뭐라 돼 있어? 오퍼레이션 운영이지. 9시 반부터 4시 반이니까. 그러면은 3시 30분까지가 아니야. 이건 뭐야? 입장이 3시 30분까지지. 끝. 답 2번.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일치하는 거죠. 얘도 5번부터 풀면 돼요. 참가비는 재료비를 제외하고 1인당 5달러다. 자, 여기 봐봐. $5 per person인데 including이라 돼 있지. 자, 그럼 제외가 아니지. 5번 탈락. 4번. 참가자는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양말을 준비해야 된다. prepare. used but clean socks. used면 중고란 뜻이지. 새거 탈락. 3번. 참가자는 오후 2시부터 양말로 장난감을 만든다. 2시 딱 봐. 장난감은 1시지. 3번 탈락. 클랜턴 센터의 커뮤니티 홀에서 진행된다. 클랜턴 센터 홀에서 진행된다. 맞지? 끝. 답 2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5부터 28을 무려 4문제를 거의 1분 30초 안에 4문제 수락 풀어버린 거지. 그지? 요거는 빨리 풀어야 그래야 니네가 31번부터 40번을 편안하게 풀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 18번부터 쭉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거 18번부터 24번까지 풀 때 먼저 뭐부터 본다? 19번 제외하고는 19번에 21번 빼고 21번도 선지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래서 19번, 21번을 뺀 나머지 모든 문제는 선지 먼저 보고 푸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먼저 의도를 파악하고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지를 읽을 때는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핵심 소재. 얘가 뭔 얘기하고 싶은지 먼저 잡는 거야. 그럼 빨리 풀 수 있지. 그리고 4쪽에는 25부터 28번 선지 몇 번부터 푼다? 5번부터 푼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 다음 수업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알겠죠? 혹시 오늘 지금 진도 나간 문제들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럼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